아들 타령 지긋지긋해요. 안녕하세요. 딸 둘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영업이라 아이 둘 낳고 3주 몸조리 후 입주 도우미한테 아이 맡겨가며 10년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번 추석에 시댁에 가니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아버님이 아들 하나 없으니 서운하구나. 지금까지는 그런 말 없으시다가 갑자기 아들 이야기 하시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올해 42살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신랑은 작은 애들 키우기도 힘들다 하면서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 짐 챙겨 친정 가는 길에 시댁 고모할머님 댁에 들렀는데 저에게 잠시 일로 와봐라. 집안에 대가 끊겼으니 아들이 꼭 있어야겠다. 남편에게는 장난식으로 밖에서라도 하나 낳아서 와라.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남편 사업 실패 후 몸조리 한 번 안 하고 정신없이 일하면서 딸 둘을 열심히 키웠는데 서운하기도 하면서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추석이 며칠 지난 지금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저를 괴롭히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4살에 결혼해서 현재까지 17년째 시댁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33평인데 시댁 부모님께서 각방 쓰신다고 하셔서 13살 아들하고 안방에서 계속 같이 지내다 중학생 되는 아들 방 하나 만들어주려고 아버님께서 고관절 수술하시는 동안 집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아버님 고관절 수술, 장폐색 등으로 병원비 몇천 쓰고 돈 다 끌어모아서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했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11월 추울 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공사를 하는 게 예법에 맞는 거니? 그래도 리모델링하고 아들 방을 만들어주니 신랑이 우리 부모님하고 방을 바꾸는 게 어때? 우리가 안방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알지만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 하고 어머님께 살짝 말씀드리니 그래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속상했어요. 말씀이라도 그냥 아니다. 너희가 그냥 큰 방 써라 하셨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꿔드렸을 텐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너무 못된 거죠? 그래도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속풀이 해봅니다. 이번 명절에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서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시댁에 간 남편은 명절 당일 집에 돌아왔고요. 전날부터 하루 종일 누워있던 저는 아프지만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밥을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집에 돌아왔길래 명절 음식을 좀 싸왔나 하고 봤더니 남편이 귀찮아서 안 들고 왔대요. 조금 서운했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밥이 거의 다 돼서 밥 먹을래? 하니까 아까 집에 가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아, 맞다. 나 차에 뭐 두고 온 게 있어서 다녀올게.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한참 지나도 안 와서 걱정되는 마음에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주차해 놓은 차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남편이 보이길래 남편을 부르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입안 가득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절 음식이었어요. 평소에도 식탐이 많아서 다툼이 있었는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명절 음식 나눠 먹기 싫어서 아픈 아내 신경도 안 쓰고 혼자 쪼그리고 있던 남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 시댁은 시골이라 자주 못 가서 전화라도 자주 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꼭 전화를 드립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편하진 않지만 안 하면 화내셔서 의무적으로 전화해요. 남편은 한 번도 시댁에 전화한 적 없고요. 통화할 때 시어머니가 바꿔달라고 해야 이야기하고 남편은 이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과일을 보내주셨길래 시어머니가 저희 둘째를 이뻐하셔서 딸한테 할머니께 과일 감사하다고 우리 딸이 전화해볼래? 라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네가 전화하기 싫으니까 이제 애를 시키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기분이 나빠서 너네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냐니까.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게 도리고 그렇게 한마디를 치기 싫어하고 너만 생각하니까 여자들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싸웠습니다. 애한테 시키길래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발작하냐고 하네요. 너네 엄마라는 단어가 기분 나빠서 저랑 대화를 하기 싫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3주가 좀 넘었을 때 아기집이 불안해서 유산 위험이 있다고 조심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주 후부터 입덧이 시작되었고 공기 냄새까지도 역하게 느껴졌어요. 유산 위험 때문에 엽산을 먹어야 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 물도 못 마시고 엽산 먹으면 바로 토하고 조금만 더 견디자 했는데 7주 6일에 유산되었습니다. 마음 추스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가 너네는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왜 집들이를 안 하니? 이번 주 주말에 해라.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좀 지나서 할게요. 집들이를 안 하는 게 정상이니?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속상해하니 남편은 그거 하나 이해 못해? 시아버지는 저에게 호칭이야. 아니면 너라고 부르고 친정 부모님께도 너네 부모라고 해요. 본인 자식은 이름을 부르고 저한테만 야라고 합니다. 남편 없을 때 저한테 혼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소파색이 이게 뭐니? 장식장도 좀 들여놓고. 속상한 마음에 남편이랑 싸웠어요. 나는 시댁과 잘 지낼 거라고 자신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도 싫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는 시댁, 결혼 6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과수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엄마가 딸기를 많이 보내서 저희 집 먹을 거 남겨두고 신우이랑 시댁에 보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안 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사돈 꼭 드리라고 하셔서요. 오늘 시댁으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제가 드린 딸기가 색깔 다 변하고 날파리도 꼬이고 포장 그대로 쓰레기통 옆에 있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혹시 딸기 안 드셨어요? 농약을 대체 얼마나 뿌린 거니?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 저희 부모님이 재배해서 파시는데 절대 먹는 거 가지고 그러실 분들 아니시고 과일 보내신다고 새벽부터 고생하셨을 텐데 자꾸 눈물이 나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와서 평소 중간 역할 잘해주던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데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말하는 입을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손 안 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먹을 땐 너무 맛있었는데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렸다뇨.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전화한다니까 전화하면 자기 화낼 거라고 엄포를 놓네요. 그냥 넘어가는 게 맞나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결혼 1년 차인데 진짜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감정적이고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해서 사과를 먼저 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 인정도 안 해. 계속 달달달 사람 먹고 내 잘못만 계속 따지고 들고 내가 이번 부분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너도 이런 부분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데도 인정 절대 안 하고 계속 네가 이랬잖아 네가 저랬잖아 하면서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아. 싸울 때마다 장모님한테 전화하고 싸우는 중에 전화하고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이렇게 싸울 때마다 연락하는 건 진짜 아닌 거다. 너처럼 그렇게 시시콜콜 전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난 독립적이고 지는 의존적이라고 전화를 하는 거래. 절대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더 미치겠어. 진짜 이게 맞는 거야? 너무 힘들어. 진짜 장인어른 안 계셔서 딸이랑 엄청 돈독한 건 알겠는데 장모님은 싸울 때마다 나한테 전화와서 딸 편만 들고 진짜 사람 미쳐 돌아가시겠는데 이런 것도 다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야? 남편이랑 애가 꼴도 보기 싫어요.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제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제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인 잣대에 맞추어 저를 항상 가르치려 합니다. 저도 항상 이게 불만이어서 평소에 많이 이야기했고요. 현재 아이는 5살입니다. 저번 주말에 가족 외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옷을 준비해두고 입히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입혀. 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이도 갑자기 나도 이 옷 싫어. 아빠도 이 옷 입히지 말래잖아. 하길래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참고 제가 꺼내둔 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기가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엄마가 자꾸 이 옷 입으라고 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잡고 있던 이성의 줄이 끊어지면서 남편에게 네가 매사에 나를 개무시하니까 애새끼까지지 엄마를 개무시하지. 다 지긋지긋하니까 내 새끼 데리고 꺼져.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랑 애한테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랑이랑 챙겨 먹는 종합 비타민제가 있는데 해외 직구해서 먹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건강 엄청 챙기시는 분들이라 관심 있어 하시길래 사드리고 있어요. 한 달치 7만 원대로 두 분만 15만 원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왕 사오는 거 3통 사와라. 신우도 챙겨주면 고마워하고 너도 이쁨 받고 좋지 않니? 제가 왜 신우 이쁨을 받아야 하나요? 신우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한테 말하니까 먹고 싶대. 그럼 사 먹으라고 해. 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센스 있게 3통 사오라고 하시네요. 가뜩이나 손이 신우가 옳게 이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려 드는 성격이라 사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자꾸 신우는 결혼도 안 했으니 셋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어머니 저희도 빠듯해요. 그럼 언니 약값은 저 주세요. 그 돈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유난이냐. 하시면서 신경질 내시는데 돈은 안 주십니다. 돈 쓰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부모님 약도 그냥 안 사가고 싶네요. 저녁에 시어머니께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신랑과 아기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기분 좋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이름은 진이라고 쓰고 신우의 이름은 영자라고 쓰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이야, 영자애 태어나면 내가 키울래? 영자 이래야 돼. 제가요? 너 아기랑 같이 키우면 되지? 어머니 저 올해 둘째 낳을 거예요. 안 돼요. 진이야, 아가 둘이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시는데 신우의 애까지 둘은 안 힘든가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가게 운영 중이십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어머니가 키우세요 일 나가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시네요.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거절하니 너 용돈 벌어야지 키워. 아버님도 옆에서 그래. 용돈벌이 한다고 생각하고 키워. 하시길래 도저히 웃음이 안 나와서 안 돼요 하고 정색했네요. 대충 웃으면서 상황 마무리하고 집에 왔지만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시어머니 눈에는 자기 딸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결혼해서 처갓집이 있는 안성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전남으로 이사 온 지 6년 차입니다. 마침 시댁 근처라 처음 이사 왔을 땐 첫째가 첫돌이었고 산후우중도 있어서 시댁 가는 걸 불편해 하나 보다 했는데 아내도 다시 직장을 찾아서 맞벌이로 살고 있는데 시댁에 가는 걸 거부합니다. 부모님이 밥 한번 먹자 해서 오라고 하는 날은 싸우는 날이 됩니다. 왜 가기 싫으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게 싫고 피곤하다 하네요.
엄마가 무슨 잔소리를 했냐고 하니까 남편한테 잘하고 반찬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들로서 부모님께 자주 얼굴 못 보여드리는 거 죄송하고 형제들 다 모여서 부모님 댁에서 같이 밥 먹자고 하는 날도 말 꺼내기 겁이 납니다. 와이프는 일하고 육아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다고 하고 며느리로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뵙는 게 도리 아닌가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이 늦게 끝나서 평일에 거의 집안일, 육아에 신경을 못 씁니다. 가끔 저 혼자나 아이만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는데 왜 저는 안 오냐고 하면 핑계대는 것도 이제 한계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도 현재는 나이를 먹어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했을 때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가 넉넉하게 시작한 건 아니라서 매달 일정 생활비를 정해놓고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도배 새로 하니 30만 원 보내라. 그때 시어머니께 용돈으로 매달 70씩 드렸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남편한테 전화하니 그럼 카드사 연금 서비스 받아서 보내.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도배장판, 리모델링 해본 적 없지만 시어머니는 1년에 한 번 도배하고 싱크대 새로 하세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남편 성인 될 때까지 키운 비용 내놓으라고 하시면서 가져가셨어요. 결혼할 때도 엄마에게 개혼이라는 이유로 사돈의 팔촌까지 현물 예단 요구했고 예단 들고 간 제 남동생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내어놓으셨습니다.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가끔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힘드네요. 남편은 아플 때 멱살까지 잡아 일으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시댁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지만 그마저도 치가 떨리기 싫어요.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를 안 모신다고 불효한다고 나무랍니다. 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 시어머니께서 자꾸 제 물건을 말도 없이 쓰시고 가져가셔서 짜증이 납니다. 며칠 전 화장품을 다 쓴 게 있어서 미리 사둔 화장품을 찾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구석구석 찾아봐도 없길래 신랑한테 혹시 내가 새로 사둔 화장품 못 봤어? 새로 사줄게 그만 찾아. 언젠간 나오겠지. 해서 그냥 있었는데 저녁에 시어머니가 술을 드시고 와서 지냐 엄마가 내 거 훔쳐갔다. 어떤 거요? 몰라 모르면 말고. 어머니 그런 건 말을 하고 가져가셔야죠. 없어지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짜증이 확 나서 자려고 누웠는데 엄마 좀 봐봐. 손에 제가 새로 사둔 화장품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떠나서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 매일 제 옷을 물어보지도 않고 입고 계시고 제가 외출용으로 사둔 티를 잠옷으로 입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니까 너무 싫어요. 제가 없을 때 뭘 더 가져가실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어머니 기분 안 상하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지만 농사를 짓고 계시는 시부모님이 안쓰러워서 힘들어도 주말에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바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5년 하던 일을 쉬고 병원에 다녔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밭으로 부르셨어요. 여름에는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을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고 소변을 누셔서 목욕에 음식에 병원 안 가는 날에는 고추 심고 깨 심고 고추 따서 말리고 깨 털고 배추 따고 무 뽑고 절이고 김장 끝나고 도토리 앙금에 남은 고추까지 다 빻아서 오니 고춧가루가 작다고 타박하시고 힘들어서 여러 번 울기도 했네요. 이불까지 빨아오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착한 며느리해야 하나요? 며칠 전 병원에서 검사하니 우울증 고혈압 당뇨에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대요. 어제는 어머님이 저한테 너 이래야 되지 않니? 이래야 벌어먹고 살지. 남은 정도 미움도 싹 사라졌어요. 이제는 어머님 얼굴 다시 보지 않으려고요. 그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견례 마친 예비신부입니다. 어제 부모님께서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예비신랑은 홀어머니가 계셔요. 나쁜 분은 아니신데 예비신랑 어렸을 때부터 혼자 힘들게 키우셨나 봐요. 예비신랑은 어머니한테 항상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비신랑은 항상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문제는 예비시어머니께서 연세가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몸이 좀 불편하세요. 저희는 결혼하면 집 근처에 모시고 자주 가서 돌봐드리려고 했는데 주말 상견례에서 예비시어머니가 아들이랑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면서 이야기하다 우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엄청 당황했고요. 예랑이와 많이 이야기해봤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모 자식 간 갈라놓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모시고 사는 게 너무 자신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건 원치 않으시는 상태고요. 파혼 생각도 해봤는데 이대로 파혼하기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